오늘은 스타틴에 대해서 추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제가 지난 몇 번 동안 시리즈로 스타틴과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분들이 그래도 스타틴에 대해서 불신과 아니면 불신이 아니더라도 언제 내가 정말로 스타틴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의문이 많으시고 댓글이 많으셔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는 의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일반인들도 자신이 이 정도에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이 정도에 무슨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벌써 제가 한 7, 8년 전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스타틴 이 논란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차례 7, 8년 전에 했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다시 이 이슈가 돼서 예전에 설명을 벌써 드렸지만 다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스타틴 약의 논란,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 논란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의사들 사이에서 어떤 환자에게 언제 주느냐는 나름대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결국은 그 환자가 얼마나 심혈관 질환이나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판단이 되는 강도에 따라서 그 의사가 그 약을 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복잡한 것을 의사가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하는 데는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리겠죠. 하지만 그것을 설명을 환자에게 충분히 해드릴 수 없다 보니 줬다가 말았다가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어떤 환자는 중간 정도가 되다 보니 이 환자에게 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의사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환자에 주지 않으니까 그것만 보고도 오해가 생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벌써 있는 환자는 스타틴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것은 1차 예방이 아니라 벌써 2차 예방이죠. 벌써 질환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여지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하게 되는 게 1차 예방인데요.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스타틴을 언제 주어야 할까는 약간의 고민거리가 되다 보니 이걸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의 강의입니다. 다시 한번 2차 예방, 이런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1차 예방에서 주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스타틴이란 약이 물론 장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스타틴에서도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약의 장점과 부작용을 고려해서 어떤 게 나을까 해서 장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장점이 부작용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으니까 약을 주게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냐? 임상 경험과 통계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 가능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10% 이상일 때는 스타틴 복용 시작을 고려해라 라고 지금 현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통계에서 온 건데요. 그 통계를 나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ASCVD 리스크 카큘레이터나 CVD 리스크 카큘레이터라고 쓰면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이게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환자분들이 쓰기 가장 쉬운 것은 프리벤트 계산기라고 해서 1차 예방에 대한 계산기인데 미국 심장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산기입니다. 자, 이 프리벤트 계산기는 어떤 걸로 계산을 하냐? 자기의 남녀 성별을 넣고 나이를 넣고 그리고 자신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넣고 HDL을 넣고 혈압을 넣고 몸무게와 신장을 넣은 BMI 수치를 넣고 그리고 신장 여과율을 넣고 그리고 당뇨나 흡연이나 고혈압 치료를 하고 있는지 고지혈증 치료를 현재 하고 있는지 여부를 넣고 그리고 콩팥 기능에서 단백뇨가 나오는지도 넣고요. 당화혈색소의 수치도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 여기에 가면 이 칼큘레이터가 있는데 프리벤트 칼큘레이터라고 하면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쪽으로 하시거나 제가 아래에 링크 주소를 써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심혈관 가능성 계산을 해봤는데요. 샘플로 제가 나이가 만으로 50세고 콜레스테롤이 223이 나왔고 HDL이 60 그리고 혈압이 120에서 130대를 왔다 갔다 하고 BMI는 25 그리고 GFR은 89로 나와 있고요. 당뇨는 없고 담배는 안 피고 고혈압 치료도 안 하고 있고 콜레스테롤 약도 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단백뇨 안 나오고 당뇨 없으니까 이것도 네게티브 해서 결과를 보니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확률이 3.3%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일어날 확률은 20%. 요거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계산이 나오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0년 리스크를 보면 3.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콜레스테롤이 살짝 높아도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10년 심혈관 질환 가능성은 3.3%였는데 여기에 캡처한 거.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 나이를 65세로 바꿔서 다시 계산을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계산을 하면 9.2%의 심혈관 질환이 10년 안에 일어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가 돼도 제가 지금 현재를 똑같이 유지를 한다면 그때도 심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았으면 스타틴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나이가 70세가 되면 70세로 변경을 해서 계산을 다시 하면 10년 안에 심혈관 질환 확률이 12.8%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디션이 똑같이 갔는데 70세라면 아무래도 약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12.8 계산을 해본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9.2%까지는 안 먹고 10% 넘어서 먹으라는 게 이제 현재 추천인데 11%, 12%라면 정말로 먹어야 되냐? 뭐 요것도 어느 정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정말로 10%에서 먹을까 아니면 12%에서까지도 안 먹어도 되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각각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현재 통계학을 봤을 때 10%가 적당하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이 소견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스타틴에 대해서 스타틴을 드시고 있지 않으신 분이 언제부터 먹어야 되는지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다시 말해서 1차 예방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즉 심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없었던 사람에서의 강의입니다. 하지만 벌써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는 1차 예방이 아니라 2차 예방이죠. 2차 예방이라는 것은 벌써 일이 일어났고 그럼 두 번째 반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벌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통계로서는 반드시 스타틴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은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그렇지만 못 드시는 분들은 왜 못 드시냐? 그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약한 미미한 부작용이라면 드시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크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분들도 다 드시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약을 먹고 어떤 환자는 이 약을 먹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스타틴에 대한 논란 때문에 어떤 의사는 주고 어떤 의사는 주지 않는 그게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환자는 주고 저 환자는 필요가 없어서 안 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많은 의사분들이 진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의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순식간에 몇 초 안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부족하지만 의사들이 왜 이것을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신의 담당이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분은 드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드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담당의를 믿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